1500년대 후반에 어떤 사람이 소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관아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웃에 사는 이옥봉이라는 아낙네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탄원서 한 장을 써주도록 당신의 남편에게 좀 부탁해 주세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이 이옥봉 선생은 자신이 직접 시 한 수를 지어서 남편이 쓴 것이라고 하면서 그 소도둑 혐의자의 아내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그 시를 읽고 감동해서 그 소도둑 혐의자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옥봉 선생의 남편인 조원이 화를 내면서 이옥봉 선생을 꾸짖었습니다. 아낙네가 관가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주제넘는 짓을 했다. 이러고선 자신의 소실인 이옥봉 선생을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영영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이 이옥봉 선생은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중에 한 편을 감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 시의 제목은 규정입니다. 이 안방 규자는 안방에 거처하는 부인,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라는 말은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유약내 하만고, 올 것을 약속함이 있었는데 어찌 늦는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찌 이리 늦으실까. 경매 역사시에 뜰의 매화가 시들려고 하는 때에, 시들려고 하는 이때에, 여기서 이 살해할 사자는 여기서는 시들다, 꽃잎이 시들다, 이런 의미로 새깁니다. 뜰의 매화가 시들어 떨어지려고 하는 때에 홀문지상작하고 갑자기 문득 나뭇가지 위의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문득 나뭇가지에서 까치 소리가 들리니 호화 경중미라네. 부질없이 헛되이 거울 속에 눈썹을 그린다네. 부질없이 아무리 해도 오지 않겠지만 거울을 보고 이미 그려둔 눈썹이지만 혹시 흐트러짐이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네. 조원의 소실, 즉 초빈 입장에서 작자는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자인 이옥봉 선생은
그 생물련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이봉의 딸이라는 점과 역시 임진왜란 때에 승지벼슬을 했던 이 조원의 소실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 1570년을 전후해서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는 여류 시인입니다. 전북 부안의 이매창이나 강원도 강릉의 허난설원과 같은 시기를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진이나 신사임당보다는 한 20, 30년 후배일 텐데요. 모두 다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매화가 질 때쯤이라는 대목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으로부터 머지않은 어느 봄날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립다, 보고 싶다 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네요.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까짓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제는 오시려나 보다. 이렇게 아전인 소식으로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네 인생길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죠. 입학원서, 취직원서를 접수해 놓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마음, 그립고 그리운 연인이나 배우자를 기다리는 마음,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검진을 받고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이런 의사의 답을 기다리는 마음, 또 대국적으로는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던 애국지사들의 마음, 이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개구리 소년들처럼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부자간, 부부간, 형제간의 생이별을 한 채 70년, 80년을 기다려온 이산 가족들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시의 작자처럼 연인이나 배우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신라시대 미해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 박재상의 아내가 영영 오지 않을 남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돌이 되고 말았다는 망부석 설화 속에 간절함만 하겠습니까? 바둑이 취미인 제 친구 한 사람은 세계 바둑대회의 대국을 관전하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바둑대회의 일정을 훤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또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름달이죠. 그래서 동남처럼 나는 기다릴 것이 없으면 보름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죠.
희망을 안고 기다린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규정이라는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희망이라는 것도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 나간 어린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간절함에 비하면 변심한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차라리 호사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호사스러운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오지 않을 님이라도 기다릴 님이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또 반대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매화가 만발하고 또 머지않아 매화가 시들 테지요. 그 매화가 시들 때쯤 쓰여진 시 규정을 감상해 봤네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이지만 그 지루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까치가 지적이니까 기대를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점검하는 그 지친 상황에서도 만약에 님이 오신다면 지친 내색 보이지 않고 반갑게 흔연스럽게 맞이해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 이옥봉 선생의 시 규정을 감상해 보았습니다.